안녕하세요. 내신일타 영쌤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1월 고2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11월에 봤어야 되는 시험인데요. 일정상 좀 밀린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지금 보게 됐고, 지금 내신 시험과 겹쳐가지고 좀 굉장히 좀 고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집중력도 조금 떨어진 상태의 시험을 봤을 텐데, 시험들 보느라 굉장히 고생들 많았고요. 쌤이 오늘 해주는 해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높았었던, 이게 아무리 해설지를 보고 여러 다른 해설 강의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문제들 위주로 점검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률 탑 10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두 개의 빈칸 추론 문제가요. 킬러 문항이라고 깔아놓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해도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았었던 문제다. 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순서별이나 문장삽입 역시나 좀 오답률이 높은 편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들 위주, 그러니까 빈칸 추론을 어렵게 냈기 때문에 빈칸 추론과 그리고 순서별, 문장삽입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1월 모의고사는요, 사실상 이제 고3 난이도 수준으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12월 정도 되면은 고2가 고3의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 때 조금 어렵게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려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조금 편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등급이 높게 나오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경험방학 동안. 괜찮으니까. 자, 지금부터 쌤이 간략하게나마 좀 스킬적인 부분들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31번. 자, 이것도 글이 쉽게 읽히는 글은 아니었어, 분명히. 그쵸? coincidence, 우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고, 자, 이 빈칸을 먼저 여러분이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빈칸이 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내가 이거에 대해 찾아야겠구나, 이거의 이 소재, 주어에 대해서 특성을 잡아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우연은요, 어떤 우연이냐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우연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냐면 비합리적인 사건으로 보이게 된대요. 그렇죠? 일어날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이제 정의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기적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한 내용이구나, 소재. 그러나 이 뭉티규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이 기적의 기원은 여기 안에 있대.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기적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야. 그렇죠? 그리고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이런 자연의 지식, 그렇죠?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수준, 그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특성에 대한 이해, 특성 그 자체가 아니라 특성에 대한 지식 수준에 있어서의 우리의 이것 때문이라 여기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 지금 기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디에 있느냐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그죠? 기적의 특성, 이 사람이 생각하니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기적에 대한 특성을 잡으면 되면은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문장은 다 긴장하면서 봐야 돼요, 특성을. 자, 이런 우아한 기적이라는 것이 happen later, 나중에는 발견이 된대요. to be evidence라는 것은 어떤 맹종이죠. 네, 복종이고요. 이 자연의 어떤 특성에 대한, 법칙에 대한 맹종에서 발견이 되어지고요. 자연에 대한 그러면은 순종인가? 혹은 어떤 기술적 발달에 의해서.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 자, 여기 특성들이 지금 나오는데, 자연의 특성, 그 법칙에 대한 어떤 순종에 의해서 또는 그 기술인데 그 기술이 그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발견이 되게 된다. 이렇게 지금 특성을 설명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읽어보면, 자, 우리 괴테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자, things, 무언가인데 어떤 거냐면 미스테리한 무언가. 이 미스테리한 무언가 결국에는 지금 기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기적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를 상정하냐, 뭐를 가정하는 거냐, 바로 더 높은 힘, 그렇죠? 그것에 발생해서 더 높은 힘의 개입.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that is beyond. 자, 여기 설명하네요. 인간이 이해하는 것에, 이 grab이라는 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넘어서는 그 무언가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이 미라클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개의 특성에서 공통점 뭐냐?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성을. 맞죠? 이 기적의 기원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찾자면 모른다를 찾아야 돼요. 모른다. 바로 이 무지로 갔어야 돼요. ignorance. 그치? 유연성이나 탁월성, 아마 탁월성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뭔가 기술적 발전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근데 지금 모른다로 갔어야 됐다. 또는 만족감 또는 뭐 과장 아니죠. 1번이 맞다. 그치? 그래서 이 특성 잡기, 그치? 그리고 이 다 어휘를 잘 골라내는 어떤 어휘력 이런 게 복합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었어야지 맞출 수 있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긴 했었다. 그렇죠? 네. 빈칸 추론은 정말 이름 그대로 유형의 이름 그대로 추론 능력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야, 정말 73.5%면 정말 높은 오답률이에요. 정말. 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웠고, 쌤이 이제 현장 강의 이제 고2 학생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웠어요, 선생님. 네, 빈칸 추론 막 33번 막 틀려오고, 32번 막 틀려오고 하는 애들이 많았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지금 보여줄게요. 자, 빈칸 먼저 봅시다. 이 해석이 좀 쉽지 않아요. 자, 줄어든 정보래요. 이용 가능한 정보. 그치? 기억에서. 자, 근데 어떤 지금 기억이냐면이 확인을 해주는 거야. 유효성에 대해서. 그 후에 일어난 그런 잘못된 정보, 그치? 그 후에 일어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유효함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억이 별로 없는 거야, 지금. 그 기억이 없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기억이 없어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좀 적기 때문에 적은 상황이라. 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여기 지금 정보가 없는 상황, 그래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았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거예요. It's less likely that. 이럴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가 적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막 이해를 하고 나서 그 이해한 내용을 그대로 쓰면 틀리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그럴 것 같지 않다라는 말이 들어갔어야 됐어서 여러분이 정리한 그 특성에 반대되는 말을 넣었어야 답이 되는, 딱 고3 모의고사, 6월, 9월 모의고사 수능에 나오는 빈칸 추론의 그 형태와 같습니다. 완벽하게 같아요. 데칼코마니처럼.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수 있었던, 네, 수능 영어에서의 킬러 문항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정보인데요. 마주하게 되는 정보래요. After an event, 이벤트 이후에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subsequent이라는 거 그 후죠. 그 후에 기억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부터 사실은 주제를 줬어요. 이 문장 해석만 잘했으면. 그치?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가 계속 변질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외부 정보 같은 게, 외적 정보가 쉽게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 목격자의 기억과. 그리고 특히 만약 그 이벤트가 적절하지 못하게, 부족하게 코드가 됐다라 그러면은, 그치? 기억이 머릿속에 넣어졌다면, 혹은 그 기억이라는 게 아주 먼 이벤트라면, 그치? 그런 경우에 시간이라든가 망각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원래 기억을 수준을 낮춘다. 원래 기억을 잘 안 나게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지금 여기 주제 다 줬어요. 자,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는지 알고 뒤에 좀 더 보면 실제로 특히 그것이 딱 맞는데요. 기억의 현재, 그러니까 그 목격자의 현재의 생각과 딱 맞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활용될 수 있을 때, 그치? make sense. 그에게 또는 그녀에게 좀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어떻게 된대? 통합이 된다는 거야. 원래 경험의 일부와 통합이 되게 된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정보가 나타났을 때 합리적으로 맞는 정보라고 생각이 들면 그게 통합이 돼 버린다는 거야. 새로운 정보에 개입이 들어간다는 말을 지금 중후반부까지 해버렸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반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글이 지금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럼 첫 문장과 지금 중후반부에서 얘기하는 말이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억은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왜곡이 된다라는 거야, 지금. 이 글의 핵심 주제는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반대되는 말을 넣었어야 됐다니까? 반대. 여기서 잡았던 걸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왜곡한다가 들어가면 왜곡이 되는 것 같지 않다가 된다라는 거지, 내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넣어봐, 반이어로. 자, 이런 새로운 정보가 거절될 것 같지 않대요. 거절될 것 같지 않다라는 건 뭐야?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새로운 정보가. 그래서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지. 지금 1번이 답이야, 지금. 1번이. 근데 새로운 정보가 거절이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서는. 새로운 정보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냥 넣은 거지, 그냥. 그치? 얘를 제낀 거죠, 1번은 한마디로. 자, 2번.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있는 경험을 부인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있는 경험을 막 부인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개입, 그렇죠?
데이터, 이게 상충되는 데이터 사이에 어떤 개입 같은 게 발생할 것 같지 않다.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을 고르는 거야. 왜냐하면 개입됐거든 지금 3번. 근데 less likely가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다음 4번에 무의식적인 의지가 연루가 될 것 같지 않대요. 됐잖아 지금 무의식적으로 연루가. 그러니까 지금 3번, 4번 같은 거에서 막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두 개 중에 뭐지? 이게 역시 킬러 문항이구나. 야,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 5번 최근에 어떤 이벤트가 더 오래 기억된다 뭐 이런 내용 완전히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3, 4번 고민하다 1번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다가 그냥 틀렸을 겁니다. 지금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건 뭐냐? 적어도 3개에서 갈렸을 겁니다. 1, 3, 4에서. 그치? 여기서 갈렸을 거고 it's less likely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학생들은 1번을 골라서 잘 맞췄을 거고 나머지 이 70%에 육박하는 학생들, 70% 넘는 학생들은 3, 4번 딱 반띵 됐을 겁니다. 35, 35 정도 해서. 네, 여기에 아마 몰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정말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접해보면서 내가 잡아놨었던 어떤 핵심 주제를 반대로 집어넣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된다. 속어법을 활용하기도 하고 좋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만이 1등급이 나올 수 있고 빈칸 추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요 뭐랄까요? 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뭐 반대로 뭐 특성을 반대로 집어넣는 거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에요. 내용은 참 쉬웠을걸요 아마? 해석 잘 됐을걸? 근데 다른 답을 골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답률이 높은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의 킬러 문항이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던. 자, 우리가요 쉽게요 같은 것을 할 수 없게 될 거래요. 이런 인과관계의 연결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편이 낫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우리라는 지금 주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냥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고. 자, 내용 봅시다. 자, 이런 상관관계라는 게 강력하대요. 왜냐면은 그 통찰력이, 그것들이 제공하는 통찰력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관계 주는 상관관계에 대한 플러스네요. 자, 이러한 통찰력이라는 게 종종 근데 덮여버리는데 언제 우리가 이런 인과관계성을 그림 안으로, 그치? 그림 안으로 가져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으로 또는 그 상황 속으로 이 인과관계성을 가지고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데 인과관계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겠네. 예를 들면 이런 used car dealer 중고차죠. 중고차 딜러가 이제 supply 데이터를 이제 통계학자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대요.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자동차가 구매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치?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차들, 어떤 이용 가능한 차가 이 옥션에서 구매하는 게 문제를 이제 가질 가능성이 높은가, 그치?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게 무엇인가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 거야, 딜러가. 자, 이 상관관계 분석이 보여준 게 뭐냐면은 오렌지 색깔의 자동차가 훨씬 더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적었대요. 오렌지 색깔의 자동차 결함이 적대. 자, 이걸 우리가 읽었을 때, 자, 우리가 나와줘.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오니까. 자, 우리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 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왜 오렌지색 자동차가 결함이 적지? 라는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오렌지 자동차의 소유주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들의 자동차를 더 잘 관리하나? 이제 뭐 합리적인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이것이 오렌지 색깔의 자동차가 훨씬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도로에서 그러므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은 걸까?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이 더 나은 상태로 이렇게 윗셀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인과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죠? 빠르게 우리는 사로잡혀 이렇게 상충되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인과관계의 가설의 그 망으로, 그렇죠? 그 거미줄로 사로잡혀 버리게 된대요. 그러나가 나왔어요. 중요한 건 그러나 자, 우리의 시도, 그렇죠? 무언가를 이런 방식으로 illuminate 한다는 건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려는, 그렇죠? 그러한 시도가 그것들을 더 cloud가 뭐야? 구름이잖아. 다 이렇게 가려버린다는 거야.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막 굴려도 결국에는 이것이 흐릿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단점이지. 결국에는 상관관계의 단점. 상관관계를 이 실제 상황으로 끌어들이는 거에 있어서 쉽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맞죠? 아마 이게 다 이해는 됐을 거야 지금. 맞죠? 다 이해는 됐을 거야. 우리 해석이 됐을 거야. 이 정도는요. 자, 상관관계 존재해?
존재하는 상태,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수학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으나 근데 우리가 쉽게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여줄 수는 없을 거라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는 것을 좀 초점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상관관계가 뭔가 있을 때 이것들을 수학적으로는 이 오렌지색 자동차가 사고가 덜 났다. 결함이 적다라는 그 통계를 내서 보여주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보여주긴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편이 나을 거래. 우리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답을 찾는 건데요. 그죠? 자, 여기서 내가 장담컨대요. 이 75%의 대부분은요. 1번을 골랐을 겁니다. 네, 1번을 실제로 골랐을 거예요. 그 통계에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stay away, 멀어져야 된다는 거야. 뭐로부터? 그냥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통계 인과관계가 사실은 빈약하기 때문에 근거가 좋지 않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통계를 거리를 멀리 하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이거를 설명하는 입장이라는 거야, 지금. 이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주체는 2, 3, 4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5번을 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우리가 hold up, 미뤄야 된다라는 거야. the reason, 그 이유, 원인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미뤄야 된대요. 그치? 상관관계의 뒤편에 있는.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에서의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정답에 가까웠었다라는 게 이제 평권이 이 킬러 문항으로 이 문제를 활용한 스킬이었던 것 같아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1번으로 답이 손이 갔던 건 나는 납득이 돼요. 그럴만 했다고 봅니다. 그치? 맥락상. 맥락은 1번을 고른 친구들이 나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맥락 이해는 다 했다라는 거니까. 다만, 지금 우리 주체, 이 빈칸의 주체를 정확하게 봤어야 됐다. 우리라는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피해야 되고 멀리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수학적으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 위에서는 통계학자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멀리하는 어떤 객체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설명하는 것을 미루는 주체로서의 정답을 고르는 게 좀 더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문제 자체가 어려운 어떤 스킬적으로 어렵다, 뭐 내지는 어떤 요행 같은 것들 아니면은 어떤 함정 같은 것들 이런 것으로 아까 우리 less likely처럼 그렇죠? less likely처럼 어떤 함정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유도했다기보다 정말 순수 피지컬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요. 네, 어떤 논리력과 추론 능력 복합적으로 필요했었던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뭐 이 뒤에 34번은 어렵진 않은 문제였는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틀렸을 수도 있어서 꺼내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생명체의 평균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글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에 따른 그 어떤 생존율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수명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만 찾으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은근히 이게 선지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 예시가 바로 나와요. 대부분의 쥐들은 야생에서 먹혀지고 죽죠. 그들의 수명이 2년이 채 넘지 못해서.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라는 거야. 원래 수명보다. 그들이 죽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 원인을 주네요. 뭐야? 외부 요인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외부 요인. external cause. 예를 들면 질병이나 굶주림 또는 포식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는다는 거예요. 외부 요인들. 그래서 여기는 답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면 되게 편하게 풀리죠, 지금. 그죠?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게 설명이 쥐의 반대급부의 예시인 박쥐예요. 박쥐 같은 경우에는 30살까지 사는데 평균적으로, 그지? 이 쥐의 어떻게 보면 대조되는 부분이고, 왜냐면은 박쥐는 날아다닐 수 있어서, 그치? 얘네들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빠르게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부터 빠르게 피할 수 있네. 자, 그럼 답 골라봐야지라고 생각이 든 거지. 자, 1번. 근데 이 선지가 좀 살짝 까다로웠을 수도 있다고 봐요. 1번은 거리, 그렇죠? 이 옮겨 다니는 종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아니고요. 그렇죠? 외부 요인으로 거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그 다음에 2번은 평균적인 시간인데 이 동물 종들이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는 야생에 살아남을 수 있는 평균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생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결국 외부 요인을 생존이라고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좀 나쁘지 않은 정도. 근데 외부 요인이라고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선지가 있으면 걔가 답일 텐데 에너지의 양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도인데 이 종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식량의 원천, 식량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식량만 하나로 잡으면 안 된다니까. 질병이나 외부 요인 지금 보면은 포시자도 있으니까요. 또는 맥시멈 사이즈, 서식지의 사이즈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게 너무 거리가 멀지. 그러니까 외부 요인이라고 그냥 줘버리면은 이거는 2학년 모의고 수준에 어울리지 않죠. 그죠? 너무 쉬운 문제고 이 외부 요인이라는 것을 어떤 생존율이라는 말로 치환을 한 거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것이다. 네. 내용 쉽고요. 사실 선택지도 소급법만 활용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순서 배열. 순서 배열은 쌤이 뭐 계속 얘기하죠.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이 힌트를, 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래서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이런 언어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이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평가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이걸 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자, 볼게요. 오답률 높네요. 65%에 육박하네. 그치? 이거는 쉽지 않았긴 했어요. 이 인과관계 잘 봤어야 되세요. 독해력이 필요했습니다. 진짜 3학년 수준이라고 봐요. 자,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이 좋은 지름길이었대. 랜덤 샘플링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거대한 데이터의 분석의 문제점을, 그치? 문제점을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그치? In the pre-digital era. 그러니까 디지털이 있기 전 세대를 얘기하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전 세대에 많은 데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랜덤 샘플링이야.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 이 문제 풀 때 순서별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A 먼저 가지 말고 A가 먼저 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B랑 C 첫 문장으로 답을 먼저 오래를 찾으라 그랬잖아. 그치? 자, B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자, 상당히 이런 것처럼 much as 자,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 같은 것을 더 작은 파일로 전환하는 것이 데이터의 손실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정보가 사라지게 된대. 샘플링을 했을 때. 자, 지금 샘플링 내용이 나왔고 샘플링에 대한 단점을 바로 치는 게 가능해요. 벗으로. 그래서 B가 괜찮아 보이고 C로 간 친구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법보다 a fitting example이 더 좋지 않을까? 여기서 이거에 딱 맞는 예시라고 했기 때문에 랜덤 샘플링의 예시가 돼야 돼. 이 C가 먼저 올라오면 맞지? 그게 뭐냐면 light field camera인데 이것은 그 싱글 플레인 오브 라이트만 잡는 것이 아니라 as with conventional camera처럼 그러나 어떤 빗줄기 같은 것도 잡는다는 거야. entire light field에. 그지? some 11 million of them이래요. 그래서 이 포토그래프스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대. 어떤 요소가 이미지에 어떤 요소를 집중해야 될지 디지털 파일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디지털 시대 이전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디지털 세대의 어떤 기계에 대한 예시를 여기서 들어버리면 이게 맞냐라는 거야. 잘못됐지. 그치? B로 갔어야 됐어요. B로. A를 보더라도 there's no need to focus at the beginning. 시작할 때부터 뭔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정보를 이제 모두 이제 모으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는 아니야, A는. 그래서 A가 절대로 먼저 없었고. B야, B 지금. 자, 그래서 having the full or close to the full data set. 그 데이터셋의 아주 풀 세트에 가까운 또는 이제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제공해 준다라는 거야. 더 많은 자유를 이걸 실험해 볼 수 있고 탐험해 볼 수 있는 모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여러 각도로 봄으로써 그렇죠? 그래 더 면밀히 봄으로써.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샘플링을 할 때 없어지는 그 랜덤 샘플링 할 때의 어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지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이제 fitting example로 가는 것이 맥락상 가장 적절한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A의 끝까지 읽었을 때 이 A의 끝을 이 C의 fitting example로 또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왜? B에서 반전 주고 예시 던진 다음에 예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줘야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light field camera, 여기도 light field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러니까 light field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서 그쵸? light field camera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서 light field가 바로 그 예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맥락상. 그래서 B, C, A로 가는 게 맞는 부분이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쌤이 지금 막 해석을 막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일단은 모의고사 풀면 돼요. 나중에 이게 쌤이랑 뭐 내신 준비를 하거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그럴 때는 아주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순서배열로 나왔기 때문에 순서배열로 맞출 수 있는 수준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38번. 자, 이 문제도 사실 오답률이 이렇게 높을 만한 문제는 아니었어. 솔직히 보면 단서 다 줬어요. 그쵸? 문장살 풀 때 어떻게 풀라고? 이 안에 있는 단서를 활용해서 앞뒤 맥락 예측하거나 없어 단서가 예측 불가능? 그럼 단절감으로 풀라고. 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스테레오타입 뭐야?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이런 고정관념을 다시 제거해야만 한데, 그러나 수명이 생각했을 때는 this stereotype이라는 지시어를 준 힌트보다 그러나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항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이 지금 고정관념은 벌써 설명이 나와. 근데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그러나 재고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용이 반전되는, 앞과 뒤의 내용이 반전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고로 넘어갔어야지. 그지? 그랬으면 이 however를 활용했으면 앞뒤 맥락 예측해봤으면 맞췄을 것 같아. 자, 이게 뭔 내용이냐? 내향적인 leaders가 어떤 강한 문화적인 가정, 그치? 또는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효율적인 리더다라는, 그치? 이게 지금 편견이잖아. 벌써 편견이 나왔어. 1번부터 그럼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활용하면. 근데 그러나 활용했어야 됐다. 비록 이 인구가 거의 정확하게 내향적인 외향적인 사람으로 나뉜단 말이지. 근데 96% 이상의 매니저들 또는 뭐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외향적이래요. 이 편견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2006년에 행해졌던 연구에서 65%의 시니어 코퍼레이트 간부들이 뭘 봤냐면 이 내향성이라는 것이 리더십의 장벽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편견에 대해서 전혀 반전이 없어. 여기까지 아직 넣으면 안 돼요. 3번 뒤에 봤더니 이 리겐트 유니버시티가 발견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어떤 힘을 주고 싶어, 이런 어떤 욕망이 더 흔하대. 누구한테? 이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한테. 그래서 이것이 리더가 되는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야. 지금 봐봐, 여기서 반전이 있었죠, 그렇죠? 반전이 있었다고. 뭐 벗이나 이런 거 없이 반전을 시킬 수도 있다만, 다만 우리는 여기 however를 갖고 있는 문장을 제시된 문장으로 받았잖아. 그럼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치? 이거를 제고합시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그 사실이 아닌 근거를 대학교 논문으로 또는 보고서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지. 뒤에는 그대로 흐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삽입 맥락 예측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문제였다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 문제들이 한번 쭉 풀어봤는데요. 역시 3학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풀어보는 2학년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좋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시 한번 좀 내가 틀렸던 거를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또 다시 내신 대비를 또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신을 다 이 영쌤과 함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활용해서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고생했고요. 우리는 또 다음 본문 강의 또는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